이게 손꾀인데, 저 손꾀는 공손하다 이런 뜻이죠. 원래 의미는 이 음이 강한 양의 아래에서 맨 아래에서 이렇게 이제 맨 아래로 들어가서 엎드려 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손꾀는 엎드린다, 들어간다. 그래서 이게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 하늘, 땅, 그 다음에 불, 물, 또 바람, 우레, 그 다음에 이 산, 못 중에서 가장 잘 파고 들어가는 거. 그게 이제 바람이라는 거예요. 바람. 그래서 이거는 바람과 관련이 있어요. 바람을 상징하는 괴예요. 그래서 이 바람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런 집이나 뭐 문틈만 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정말 들어가기 힘든 사람의 마음속까지도 파고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바람은 바람 들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옛날 고유의 도를 풍류도라고 하는 거죠. 풍류라는 거는 이제 산천 좋은 데서 바람 쐬면서 공부한다고 풍류가 아니고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파고 들어가지고 고무진작 시켜가지고 아주 흥기시키고 신명이 나게 하는 그러한 도가 있다. 그러한 도리가 있다. 그게 바로 풍류도인데 그게 아주 오래된 그러한 우리 민족의 도이고 유불선 삼도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이 손꾀는 우리나라의 고대의 오래된 그 풍소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은 게예요. 이 손꾀가. 근데 이 손꾀가 그 화산역계 다음에 왔죠. 화산역계는 떠나는 거예요. 다 떠났는데 여의무소용이라 떠나서 돌아다녀 보니까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그 안으로 내부로 들어오게 돼 있다. 이 소인데 그 소는 소형, 조금 형통하다. 손꾀의 주요 의미죠.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 이 음이 형통하다. 이 유유왕하며 이견대인 하니라. 그렇게 공손함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나가는 것이 이롭고 또 이견대인, 대인을 보는 것이 이롭다. 대인을 만나보는 것이 이롭다. 단전에 보니까 중손으로 이 신명이라고 그랬어요. 거듭 이게 손꾀가 거듭 공손한 꾀인데 이걸 써서 뭘 하면 가장 좋으냐? 신명. 바람이 연달아 계속해서 불듯이 나에게 하늘이 내리는 명은 인간이 일신 우일신으로 계속 거듭 하늘한테 공손한 자세를 가지고 계속 해야 돼. 이게 신명이에요. 신명. 강의, 소노, 중정이, 지행. 강의 넷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딱 찍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강의 딱 보니까 중정에 공손하고 있다. 이게 지금 손꾀야. 다 공손한 꾀인데 다 각자 위치에서 공손한다고 하고 있는데 저 구호를 보니까 어디에 공손하고 있나 봤더니 가운데 중 발을정. 강이 중정에 공손하면서 그 중정의 명을 펼치고 있다. 그러면 그게 지행이죠. 구호가 품고 있는 뜻, 중정의 뜻이 행해진다. 공자가 유를 보니까 유가 둘인데 음이 둘인데 유는 하나만 볼 거 없다 하고 다개짝을 딱 넣어주셨어요. 초륙의 음도 지금 공손하고 있고 육사의 음도 공손하고 있다는 의미로 보면 되겠구나. 유들은 모두 순호강, 강에게 공손하고 있다. 강에게 따르고 있다. 그렇게 보니까 이 음은 바로 우에, 구이한테 공손하고 있고 육사 저 음은 구, 이건 내꾀의 중을 얻은 구이에게 공손하고 있고 여기는 외꾀에서 중을 얻은 부호에게 공손하고 있구나. 시 소형하니 이로써 음들은 다 형통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소형이고 그래서 이 유유왕이라는 게 뭐겠어요? 강이 소노 중정이 지행이죠. 강이 중정에 공손해 가가지고 그 뜻을 펼쳐나가라. 그렇게 나가는 것이 이롭다. 또 이견대인은 누가 대인이냐? 주역에서 대인은 강중이 대인이에요. 강중의 상을 얻은 게 대인인데 구호도 강중이고 구의도 강중이고 이 중에서 하나만 찍으면 강중정, 구호가 강중정이에요. 그러면 음이 저 중정한 양에게 공손한 것 자체가
이게 이견대응이다 이런 얘기죠. 상활 수풍, 그래서 따를 숫자죠. 풍이 거듭됐다는 의미예요. 연달아서 바람이 불고 있다. 이게 손괴 상인데 군자가 이걸 써서 신명행사하나니라, 명을 거듭해서 일을 행하나니라. 어떤 일을 행할 때 자기가 받은 명인지 아닌지를 잘 분간을 해서 그것이 내가 행해야 할 명이면은 그것을 펼치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런 것을 계속해서 행한다. 초력은 진퇴니 이 무인지정하니라. 바람이 불 때의 모습이죠. 처음에 바람이라는 것이 계속 나가기만 하는 게 아니고 진퇴를 해요. 이렇게 불었다가 들어갔다 하는데, 근데 이건 초력이 자기의 그 자리로 보면은 강한 자리이기 때문에 움직이고 나가려는 그런 기운이 있고, 자기 자신은 음이기 때문에 다시 물러나려는 그런 기운도 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무인지정하니라. 무인의 고듬이 이롭다. 무인의 발음이 이롭다. 무인이라는 건 특징이 용감하죠. 용기를 북돋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아갈까 물러날까 나아갈까 물러날까 바람이 고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아가라 얘기예요. 바람이 불어서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진퇴는 나아가고 물러가는 것은 지의, 뜻지자, 뜻을 의심하는 것이고, 내가 품은 뜻이 맞나, 나가고자 하는 뜻이 맞나 라고 의심하기 때문에 또 주춤, 물러났다가 하는 것이고, 이 무인지정은 무인의 고듬, 무인의 발음이 이롭다고 하는 것은 지치, 용기를 내서 나가라는 이야기구나 라면 뜻이 딱 깨끗하게 다스려지고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초력은 용기를 가지고 나가라. 구인은 손재상하, 공손한데 어디에서 공손하냐면 상하, 평상, 상이라는 침상이죠. 이런 책상, 침상, 평상 이런 그 상 아래에서 공손하고 있다. 구이가 상 아래에서 공손하고 있다. 요 이제 자체를 그 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이가 괴 전체로 볼 적에는 음이 강한테 공손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개체적으로 보면은 공손이라는 거는 아래로 자기를 낮추는 게 공손이란 말이죠. 그러면 구이가 지금 어디에 지금 자기를 자리를 낮출 때가 초력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이 평평한 그 부드러운 이 자리, 그 초력한테 그렇게 그 아래로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낮추고 그렇게 하고 있다. 우리가 상 아래 자기를 낮추는 경우는 일상에서요, 주로 제사 지낼 때란 말이에요. 조상님한테 상에다가 쫙 제물을 차려놓고서 현구 학생 신주 딱 써놓고 술잔 올리고 납작 엎드려서 이렇게 절을 한다 얘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 밑에서 공손하고 있다. 이 상 자체가 그렇다. 저 아래 납작 엎드리고 있다. 그러면 사무분약, 역사사자죠. 무당무자. 이 직업 이름이에요. 직업군이에요. 이게. 사라는 직업은 그래서 주로 왕한테 지금 길명이 떨어질지 흉명이 떨어질지 그걸 예측을 하는 게 사란 직업이에요. 이 무란 직업은 뭐 하냐면, 길하면 길한 대로 그냥 패스지만, 흉하면은 이 흉한 거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액땜을 하는, 푸닥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 푸닥거리를 하는 직업이 무예요, 무. 그래서 이 둘은 세트예요, 세트. 협업이에요, 협업. 그래서 이제 사가 가가지고 딱 점을 쳐요. 점을 치면, 예를 들어, 행위에 꼈다. 그러면 무가 그걸 가가지고 푸닥거리를 요란하게 하면서 구슬하고 하면서 그걸 푸는 거예요. 이런 전통, 점치고 굿하는 전통도 이게 우리나라의 오래된 풍속이에요. 그러니까 바람꾀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오래된 풍속이다. 그렇게 분약, 시끄럽지 하죠. 떠들썩하지요. 그렇게 시끄럽고 떠들썩하면 그게 잘하는 거고, 무근이라 허물이 없느니라. 상활 분약지길은
그렇게 아주 시끄럽게 떠들썩하게 해서 길하다는 것은 득중야라, 중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하늘, 이 인간들, 그 사이에서 이게 있는 사람들이 이게, 그래서 중이라는 게 괴 중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이 사람들의 명이 딱 요 위치다 이거예요. 하늘과 천인, 하늘과 인간을 이어주는, 중개해주는 그 가운데에 해당하는 그 자리를 지금 이 사람들이 얻고 있다. 그 명을 자기들이 펼치고 있는 것이다. 구삼은 빈손, 자주 빈자, 자주 공손한데 인색한다. 자주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자주해서 좋은 게 있고 자주해서 안 좋은 게 있죠. 담배를 자주 끊는다. 그 별로 좋은 게 아니듯이 공손하다는 것도 딱 문이 이렇게 낮게 있으면 이렇게 공손해서 딱 하면 한 번이면 들어가요. 근데 이게 낮췄다가 들면은 머리만 다치죠. 그 아프니까 또 낮춰요. 그러다 또 머리 들면 또 다치고 또 낮춰요. 이게 빈손인데 구삼이 그런 거예요. 구삼이라는 이 기질이 늘 구라는 재질도 굉장히 센 재질이에요. 양으로 강한 재질. 삼이라는 자리도 이 학교에서 가장 윗자리에 있을 뿐더러 강한 양자리에 있기 때문에 과강해요. 구삼의 기질은 지나치게 강하고 중을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과강하고 중을 벗어나다 보면 사람이 겸손해지기가 힘들어요. 겸손 안 하면 되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 때 자체가 겸손하라는 명을 받아가지고 다 그걸 행하고 있어요. 초력부터 저 상륙까지 어떤 형식으로든 여기에 떨어진 명은 지금 겸손하라 얘기예요. 낮춰라 얘기예요. 그래서 구삼이 자기가 낮추려고 해보는 거죠. 저 아래까지 이렇게 낮추려고 해봐요. 잘 안 되죠. 이게 스프링 이렇게 눌러봐야 다시 손 놓으면 다시 태올르듯이 구삼이 지금 기질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게 인색하다. 이 낮추고 겸손하고 싶은데 구삼이 때가 그렇게 돼가지고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상활, 빈손지리는 자주 그렇게 공손해가지고 인색하다는 건 지궁, 그 뜻이 아주 궁색하다.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잘 궁극의 이 끝에 이렇게 이르러가지고 잘 되지가 않는다. 육사는 신하인데요. 신하. 이제 육사의 자리는 늘 자기 개인의 자리가 아니에요. 이 자리는 고관 대작의 자리고 나라의 어떤 살림을 맡아보는 그런 자리다. 그런데 이제 육사도 공손하긴 공손한데 이게 음이 음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아주 너무 태유하죠. 너무 부드러워요. 공손하고 한 정도도 유가 있지. 구의 명을 받아서 나라의 살림살이를 하는 이 큰 벼슬자리인 육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너무 태유해서는 구의 명을 제대로 펼치겠느냐라는 후회가 없어진다. 어떻게 하면 없어지냐? 전획삼품이로다. 사냥전. 이 밭전자를 사냥전 그래요. 사냥을 해가지고 획득을 한다. 획득을 하는데 뭘 했냐? 삼품. 세 가지 품질을 얻었다. 그러니까 사냥을 하다 보면 주로 예전에 활로 쏘죠. 활로 쏘면 상품이라는 게 상품, 중품, 하품이에요. 상품이라는 거는 머리, 중품이라는 거는 배, 하품이라는 거는 다리. 다리 맞춰서 잡은 짐승은 발품팔러 멀리서 온 국빈들 대접하고, 중간에 배에 맞춰가지고 잡은 짐승은 임금 수라상에 임금 배 채우고, 머리 맞춰가지고 잡은 짐승은 형이상학적인 정신세계의 조상한테 바치는 데 쓰이고, 육사가 자기한테 떨어지는 구의 명을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시킬 수 있는 신하들, 여기에 이 일을 맡아볼 만한 인재를 헌팅하고, 정신세계나 종교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빠삭하고 아주 정통한 그런 인재를 헌팅하고, 이 사람 먹고 살고 경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데 또 능통한 인재도 또 헌팅을 하고, 또 여기에 해당하는 또 이런, 그래서 형이상 형이야 어떤 상중하에 그런 천지인 삼재 차원의 정치를 다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너는 할 일이 뭐냐면 그걸 알아보고 그 신화의 재질을 알아보고, 아 얘는 상품, 얘는 중품, 얘는 하품, 요것만 헌팅해서 갖고 와라. 그럼 그 자체가 네가 신명 행사하는 거다. 근데 사냥을 하라고 그 자리에 앉아놨더니 맨 갖고 오는 게 하품만 갖고 와. 임금이 기가 차지요. 왜? 이 정치도 하고 이 정치도 해야 되는데 요것만 갖다 놓으니까, 그러면 후회가 없어진다. 상말 전액 상품은 딱 그 사냥을 해가지고 그 상품을 획득한다는 건 유공야라. 그러면 자기가 공이 있는 거죠.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일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구호는 정이면 기라야 회망하야 모불리니, 구호는 주역의 구호는 무슨 하늘의 무슨 명을 순종하라고 한 거냐, 강이 소노 중정하라는 명을 타고난 자리예요. 그러면 거꾸로 구호가 이 명을 펼치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옆으로 끌려가지고 이 중정을 이탈할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한 번 더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지금 자체가 정인데 이거를 정고하게 잘 지켜라. 그러면 혹시 생길 수 있는 중정의 명을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진다. 그게 정이면 기라야 회망하리니, 무불리 아니야. 이롭지 않음이 없죠. 그렇게만 해나갈 수 있다면. 근데 무초유종이라, 처음은 없고 마침은 있느니라. 무초유종. 선경삼이라며 경으로 먼저 삼이라며 후경삼일, 경으로 뒤에 삼이라니 길하니라. 이게 변하면은 삼풍곡계인데, 삼풍곡계에 요게 벌레가 3마리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사냥을 하려면, 이게 지금 선천에 좀 먹은 거예요. 지금 선천에 좀 먹었는데 구호한테 무슨 명이 떨어졌나 봤더니, 선천에 이게 썩어 문드러진 이걸 만든 요 장본들 3마리 벌레를 싹 잡아와라. 구호가 그 명을 누구한테 내요? 육사한테 내렸어요. 그게 전액 상품이에요. 왜? 잡으려면 얘를 잡을 만한 인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파트너가. 야, 너는 얘 잡어. 팽거, 팽구, 팽질. 이 인체에 있다는 그 삼시충, 그거를 잡으려면 정기신, 삼약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해가지고 육사가 발굴을 해왔어요. 그러면 그게 뭐냐? 구호가 명을 따르는 거예요. 구호의 명은 그거예요. 그 일을 언제 하냐? 선경삼일, 후경삼일. 경으로 먼저 3일, 경으로 뒤에 3일 하라. 삼풍곡계에는요, 여기 괴사에 갑을 중심으로 했어요. 선갑 3일, 후갑 3일. 이렇게 해놨죠. 여기는 선경 3일, 후경 3일. 이건 뭐냐면, 갑이라는 거는 동방의 갑목, 경이라는 거는 서방의 경금이에요. 갑이라는 거는 봄의 대명사고, 경은 가을의 대명사예요. 주역은 딱 보면 선천과 후천을 가를 때 남북으로 선천과 후천을 가르는 게 아니고 동서로 가르는 거예요. 춘, 선천 영역, 추, 후천의 영역. 그러면 선천의 요 시대에, 요 시대는 요 시대대로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오기 전에 이 일을, 이 부패한 일을 처리를 하느라고 여기도 일을 했어요. 여기도 일을 해요. 신명 행사. 이 일이 뭐냐? 똑같은 일이요. 선천에 부패한 거를 후천으로 바꾸는데, 여기는 갑이 주장이니까 여기 넘어가기 전에는 천상 갑을 중심으로 계획을 세워서 전삼 후삼으로 고쳐서 패스를 하라. 그럼 여기 시대는 후천은 경이 주장이니까 경을 중심으로 선삼 후삼해서 그 일을 해서 고쳐라. 주역의 도법으로 보면 주역의 선후천이 있고, 우주의 변화로 보면 우주의 선후천이 있는데, 어떤 선후천이든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갈 때에 그 고쳐지는 일을 하는 총 기간은
선3일 후3일이다. 그러면 중심자를 딱 놓고 계산하면 하나, 둘, 셋. 이게 4꾀고 중천을 놓고 보면 하나, 둘, 셋. 요게 외꾀고 4꾀는 선천, 외꾀는 후천인데 이것을 선천에서도 이 일을 하고 후천에서도 이 일을 해야 되니까 선천에서 이 일을 할 때 관점으로 보면은 이게 개요, 임이요, 신이고 요게 의리요, 병이고 정이지만 똑같은 그 지점에서 후천의 관점으로 그것을 이어서 신명 행사를 하는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은 기요, 무요, 정이고 신이요, 임이, 개다. 그러면 총 지금 삼풍국괴와 중풍손괴에 부여된 신명 행사하라고 문왕과 주공한테 부여한 명이 뭐냐? 가만히 보니까 문왕과 주공이 받은 명이 뭐냐? 그래서 공자가 이제 알아내신 거죠. 종중유시 천행야라. 이거는 선천이 마치고 후천이 시작하는 천도의 운행에 관한 신명 행사다. 그러면 이 명을 어디서 행하냐? 이거 성갑삼일도 문왕한테 떨어졌고 선경삼일, 후경삼일도 주공이 자기가 명을 받아서 펼쳤는데 좋다. 그 명을 펼치는데 명을 어디서 펼치냐? 신에서 펼쳐라. 그래서 갑신, 경신이 딱 주장이 돼가지고 미, 오, 사, 유, 술해. 그래서 갑신년 1944년을 중심으로 해서 1945년, 46년, 47년, 43년, 42년, 41년 요 기간이 요 횟수로 7년, 만으로 6년, 만으로 6년이죠. 괴가 6회기니까 만으로 6년 동안의 계력 작업, 선우천 혼재기예요. 이때가 선우천 혼재기가 갑신. 그래서 원래는 이 신사가 정사로 바뀌고 이모가 무호로 바뀌고 개미가 기미로 바뀌고 갑신이 경신으로 바뀌면 선경삼일 후경삼일의 경과 신에서 명을 행하는 신에서 딱 중심을 잡아서 중풍손괴 57번째 간지인 경신 해서 딱 명이 맞아요. 그래서 요길 중심으로 요 1944년 갑신년이자 경신년을 중심으로 해서 계력 작업을 한 거예요. 야사 선생이. 그래서 택화협괴의 칠영명시 여기 산풍국괴, 중풍손괴, 중천건괴 주역의 이치를 딱 통달해 가지고 이게 무언가 부패해 있는 때에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을 고치란 이야기인데 택화협괴 보니까 칠영명시라는 게 천도의 역법을 고쳐야 되겠다 해서 만들어 놓은 게 그래서 경을 새로운 시원으로 삼은 책이다 해서 경원역에 경원역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중풍손괴 9호에서 명을 받아서 나왔지 지금 이 꾀는 명 안 받고 하면 큰일 나는 꾀예요. 이거 자기가 받은 명이 확실하니까. 왜? 바람이 불면 알죠. 내가 쑥 들어온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그 들어온 거를 그대로 밖으로 펼쳐가지고 일을 행했을 뿐이에요. 대인들이 그런 거를 신명행사라고 하는 거고, 구호지기는 위 정중얄세라 딱 써놨어요. 구호가 이 길하다는 건 자리가 여기가 딱 바른 자리고 딱 가운데 자리이기 때문이다. 상구는 손재상하 상 아래 이제 공손한데 상구도 지금 다 이제 공손하는 때니까 다 공손한데 구이처럼 요 아래 이제 요게 들어가는 곳이니까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서 공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되지. 왜냐하면 상구도 가장 끝에 있어요. 이렇게 끝까지 다 맨 꼭대기이기 때문에 아래 이게 공손한다는 그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상기자부 그 자부를 잃었다. 이르려면 얻은 게 있어야지. 저게 우리가 한번 얻었었죠. 화산여의 인생 나그네로서 듣기 자부 하나 아시면 불쾌로다. 내가 저 인생 살면서 돈도 많이 벌어보고 권력도 내가 줘보고 높은 자리도 가봤는데 내 마음이 참 불쾌했다. 그럼 불쾌했을 때 고쳤어야지. 그 얘기예요 그게. 그런데 여기까지 올라와 버렸네 이 사람이.
그 화산여에서 분명히 거기에서 너도 나그네 나도 나그네니까 그렇게 했거들랑 거기서 회심을 하든 뭐를 하든 해야 된다 했는데 그걸 못하고 공손하지 못하고 저 이제 맨 끝자리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도 다 잃어버린다. 그래서 손재 상기 자분이 정에 흉하니라. 이거 뭐 여기서 바르게 한다고 지금 한들 안 된다. 상활 손재 상하는 상국야요. 상 아래에서 공손하다는 건 하다고 하지만 맨 위에 궁극까지 지금 다 있고 상기 자부하니 그동안 벌어놨던 돈, 그동안 내가 이 축적했던 지위 이거 다 잃어버렸다. 정화 이게 바르게 한다고 해서 되겠느냐? 흉하다. 너무 그까지 갔다. 네. 자, 중풍손괴. 소는 소형하니 요요왕하며 이견대인하니라. 단활 중손으로 이신명하나니 강이 손호 중정이 지행하며 유계순호 강이라. 시소형하니 이요요왕하며 이견대인하니라. 상활 수풍이 손이니 군자이하야 신명행사하나니라. 조륙은 진퇴니 이무인지정이니라. 상활 진퇴는 지으야요 이무인지정은 지치야라. 구이는 손재상하니 용사무 분약하면 길고 무구리라. 상활 분약지 길은 득주얄세라. 구상은 빈손이니 인하니라. 상활 빈손지리는 지공야라. 육상은 회망하니 전획삼품이로다. 상활 전획삼품은 유공야라. 구호는 정이면 길하야 회망하야 무불리니 무초유종이라. 선경삼일하며 후경삼일이면 길하리라. 상활 구오지길은 위정중얄세라. 상고는 손재상하야 상기자분이 정에 흉하니라. 상활 손재상하는 상궁야요 상기자분은 정오와 흉해라.